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좋습니다. 이조 앵커가 준비한 그 중국. 네, 중국. 중국 요새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 중국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저도 여기저기 좀 전화를 돌려보고 했는데, 전화를 돌려보면 돌려볼수록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맥락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맥락이 아니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래요. 일단 되게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이 복잡한 내용들 쫙 빼고 아주 담백하게 좀 마음 가볍게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게 처음에 벌어졌던 사건하고 지금 벌어지는 사건을 쭉 나열해놓고 보면은 이거 맥락을 알 수가 없어요. 처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엔트그룹의 IPO 무산. 예. 이게 처음이었었어요. 이때만 해도 그냥 마윈이 싫었나 보다. 그러니까 마윈이 말을 좀 함부로 했죠. 네, 말을 좀 함부로 해서 마윈이 괘씸했나 보다 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디디 글로벌 앱을 삭제해버렸네. 이거는 그래도 기술 기업들이 워낙 자기 마음대로 이게 그 부가 많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네. 그래서 디디 글로벌의 개별 이슈인가 보다라고 하다가 그나마 그 다음에 발전됐던 게 데이터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함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래도 중국이 데이터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좀 분석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갑자기 신동방 교육을 철퇴를 내리치네. 그리고 탈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중국 내 가장 큰 학원 체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뭐 청담 무슨 뭐 이런 청담 러닝 뭐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얘네를 사교육 안 돼, 절대 안 돼라고 하니까 디디 글로벌 쳤던 것과 마윈 쳤던 것과 완전히 맥락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사교육 금지. 네, 사교육 금지로 갑자기 가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동시에 벌어졌던 게 중국 부동산 관련주가 급락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네, 중국 부동산 관련주는 사실 이 사교육 금지의 건까지는 일부 메모가 유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공산당 내부 메모가 유출이 됐는데 사교육을 금지하는 방안의 메모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교육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는데 부동산 관련주는 사실 메모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알아서 급락을 하기 시작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거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노린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 엿먹어라. 네. 근데 그 다음에 홍콩에 상장된 메이투안 디엠핑, 이 기업은 유명하죠. 그러니까 중국판 배달업체라고 생각해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여기에다가는 이건 공식적으로 최저시급, 그러니까 배달 기사들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을 가입시켜라. 그럼 갑자기 한 10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든대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야? 미국 때리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맥락이 굉장히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맥락이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그 맥락이 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거대로 친 거고 이건 이거대로 친 거고 이건 이거대로 쳤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하는 되게 다양한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주가 빠뜨린 애들만 모아놓은 거잖아. 네네. 주가 빠뜨린 애들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애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주가만 보니까 쟤네 요새 왜 자꾸 주가를 빠뜨리지?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얘네 주가에서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냥 나는 진짜 사교육 하려고 때린 거고. 야, 그 배달의 민족 왜 이렇게 월급을 안 줘? 그래고 때린 거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꼭 완벽한 뭔가 한 가지 맥락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부담은 안 가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이 여러 가지 현상에서 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은 있어요. 그게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빈부격차였었어요. 빈부격차.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에 그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잖아요. 당 창설 이제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이 샤오캉 사회를 실현했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샤오캉 사회가 중산층이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샤오캉 사회잖아요. 근데
딱 샤오캉 사회가 실현됐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실제로 중국 인민들이 보기에는 나 지금 되게 힘든데 나 지금 되게 힘든데 라는 생각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이게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아니지만 그 중국 내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중국인들 가운데 10%의 인구가 거의 대부분의 부를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약간만 외곽으로 나간 그 중국 그 농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정도로 거기는 정말 못 살고 낙후돼 있는 근데 정작 이 그 도심 지역 가보면 우리나라의 그 대치동처럼 사교육 열풍 엄청 불어나면서 그 사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집값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 이렇게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또 빈곤층들은 더 빈곤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약간 이건 저도 이런 해석이 있긴 하지만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부분도 분명 있어요. 근데 시진핑이 이제 내년에 3연임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대요. 그런 상태에서 샤오캉 사회가 실현됐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민들이 느끼는 건 우리는 너무 가난한데인 거예요. 그러면은 시진핑이 물론 이 법적으로는 자신이 3연임을 할 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거 중국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지지를 받아야 3연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대남을 공략하기 위한 이대남 뭐예요? 20대 남자. 20대 남자.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어요.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 네네. 그리고 부동산을 그쵸. 처음에 진입하는 문제. 네. 그리고 이게 그 저출산 문제. 네네. 이런 게 사실 다 우리 청년 세대 문제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남 현상이라고 부르는 그 현상이 사실은 20대 남성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그 현상 자체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사실 뭐 50대 무주택자는 뭐 좋은가? 20대 무주택자면 안 좋고. 그러니까 누구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다 이건 10대는 그 사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힘든 거고 20대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학력 격차 그리고 30대는 그 돈을 또 내야 되고 40대 50대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불만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불만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불만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표제를 그러니까 투표제잖아요. 그다음 선거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략적으로 어떤 정당이 당선을 하기 위한 특정 그 나이대나 이런 분들을 노릴 수가 있는데 사실 공산주의는 그런 선거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체제가 안정이 돼야만 연임이 가능한 거고 사회체제가 불안하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상무위원이 7명의 상무위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파가 다 나뉘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의 정치적 견제가 들어오게 되면 사회체제가 불안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그거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중국은 우리나라나 아니면 그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계층이 약하니 이 계층을 도와주고 이 계층의 표를 모아서 우리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가 되지만 중국은 이게 전체적인 체제가 불안하게 되면 아예 그냥 확 그 정권이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체제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체제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빈부격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빈부격차만은 아니에요. 근데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염두해 두고 사실 보면은 약간 좀 비슷비슷한 맞아떨어져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엔트그룹이나 뭐 디디글로벌과 같은 IT 기업들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중국인들에게 돈을 벌어서 그걸 미국인들 돈을 벌려주고 있다. 결국 그 돈이 중국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으로 흘러나간다. 자본 유출. 그것도 이제 자본 유출이 된다는 것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돈이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돈을 아무리 푼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 기업들을 쳐야 된다라는 맥락의 그런 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 신동방 교육, 뭐 탈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그 돈을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쓰다 보니까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중국 부동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계속 한 사람들은 빈곤한데 그 대치동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대치동이 아니라 그 중국의 그 주요 도시 대치동 혐오 발언 사과하시죠.
중국판 대치동, 중국판 대치동 그쪽에 살고 있는 부자 동네. 부자 동네 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부가 이 연결이 되는 그런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 홍콩에 상장된 메이탄 디엠핑까지도 치게 된 것은 그 힘들게 일하고 있는 배달 기사들은 계속 가난하고 그걸 시켜 먹는 사람들은 계속 부자이고,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춰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가도 이런 논리에서 보면은 약간은 가늠할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내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그러니까 전당대회. 내년 11월? 네, 2020년, 22년. 그러니까 그 2012년 11월에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임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임기를 마쳤죠. 그래서 2022년 11월이 새롭게 총선임으로 선임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시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논리로 봤을 때에는 그 정도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수는 살려야 되니 라는 논리로 봤을 때에는 이제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예, 예. 동계올림픽이 되면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내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이런 그 기업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과 이런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타겟이 될 만한 기업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네네. 그 예를 들면은 쿠팡. 네네. 그럼 쿠팡은 백조에서 돈 엄청 벌었는데, 네네. 그럼 거기서 쿠팡에서 일하시는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 저기 안에서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든지 네. 여기서 뭐 화재 사건 그래갖고 이제 많은 그 비판을 좀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비판을 받는 이유가 우리는 대충 뭔지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셀러라든지 거기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배송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심지어 독점 기업이니까 마윈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벌고. 네네. 그럼 이런데도 잘하면 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을 때에는 딱 그냥 한 가지 기준 정도면은 이제 명확한 구분.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냐 국유 기업이냐. 국유 기업은 안 칠 것 같고 민간 기업은 거의 대부분 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지금까지 이런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봤을 때 민간 기업은 대체로 이런 위험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대체로. 국유 기업은 사실 그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모든 소비가 다 이제 공산당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국유 기업은 좀 안 그럴 것 같고, 이런 그 정도의 아웃라인 정도는 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플랫폼 회사 이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진짜 되겠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플랫폼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의 어떤 투자할 때 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네네. 그 정치 리스크, 네네. 이것이 정말 확연하게 보여주는 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